네, 이번에는 저희 BMP랩의 필기 대비 온라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과정 URL 홈페이지는 bmp랩.step.or.kr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무료 과정도 꽤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26년에 출시 기준이 변경된 GPU, NPU 이쪽 기술도 무료 강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필기 종합 과정만 쭉 보시면 기간만 달라요. 각 과정의 이제 세부 구성은 다 똑같고 기간에 따라 수강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 구성을 좀 보면요. 아까 중에 이제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샘플로. 이 안에 보면 과목별 기본 이론과 기출 예상 문제풀이가 들어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나온 여기는 이제 PBT도 있었고 CBT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 그리고 법령 특강 들어가 있는 게 한 덩어리입니다. 과정을 가보시면 1차시부터 쭉 35차시까지 있어요. 이 베이직 과정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기본 이론 아까 과목이 5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5과목에 대해서 1번부터 쭉 25차시까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5차시, 어떤 과목은 4차시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과목별 기본 이론, 기출 예상 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 이 형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통신 매체다 라고 하면 앞에 한 20페이지, 25페이지까지는 이론으로 쭉 설명을 하고 뒤에 나머지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는 문제를 풀면서 앞서 배운 이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22년도 거, 23년도 거, 24년도, 25년도 이렇게 있는데 PBT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그 CBT인가요? 거기 가면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23년도 2회까지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CBT로 돌아섰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 책 안에 다 넣어놨어요. 23년도 4회까지 그리고 24년도에 보고 난 거, 25년도에 보고 난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6년 1회차에 보고 난 거는 이쪽 자료실에 다 넣어놨어요. 최신 자료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별 기본 이론, 기출 예상 문제 풀이하고 베이직 법령 특강은 PDF 교재로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이 수험서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또 물어봐요. 여기 풀고 있는데 왜 PDF가 없냐? 이거는 PDF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책에 실린 부분이라 저작권 때문에 수험서를 구매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전공자다 아니면 내가 통신을 공부한 지 오래됐다 라고 하면 베이직 과정하고 법령 특강 이걸 빠르게 2번 정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수험서는 잠시 홀딩하시고요. 지금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얘는 시험을 앞두고 한 30일 전이나 20일 전에 모든 강의에 있는 과목별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이걸 푸는 겁니다. 홀딩하시고 과목별 기본 이론 콘텐츠를 3번을 보는 거예요. 이게 3회 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22년부터 24년 관연도 기출문제를 풀긴 합니다. 보통 2번을 하시고 그리고 나면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보면서 과제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서를 푸는 겁니다. 이 수험서 안에는 과목별로 350문제가 들어있고 또 23년도 거 300문제 또 24년도 100문제, 25년도 100문제 기출문제만 한 500문제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또 2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회독을 어떻게 할 거냐. 1회독, 2회독, 3회독. 자, 1회독을 한다고 하면 우리 5과목을 교과목 순서대로 끝까지 진행을 하세요. 중간에 뭐 궁금증이 든다 몰라도 돼요. 그냥 옆에서 누가 책을 읽어준다 라고 생각하고 영상만 보세요. 멍하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하고 잘 모르겠다 넘어갑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뭐냐면 아까 우리 1과목에 한 5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2과목에 한 4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아 지금은 통신 매체를 하고 있구나.
맨 처음엔 통신 매체 뭐가 있을까요? 뭐 UTP도 있고 광섬유도 있고 뭐 일반 전자기파도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아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 세세한 건 몰라도 돼요. 뭘 하고 있는지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변조가 있네, PCM이 있네. 아 PCM이 뭐지? PCM은 아날로그가 들어가서 디지털이 나오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조금씩 더 들어가면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려면 어떤 제한이 있겠네, 어떤 조건이 있겠네. 이게 뭐 샤논의 표본화 이론이네. 이런 게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해요. 일단 그냥 가는 겁니다. 직진이에요, 직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영상을 멍하니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앞에서 하는 말을 같이 따라하면서 들으면 더 좋아요. 이 옆에서 제3자가 보면 약간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1회 독을 완료하는데 목표 시간을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목당 3, 4일. 한 과목이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카테고리 하나씩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 이게 어려워서 천천히 들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엔 또 빨라요. 그 속도가. 무슨 말이냐.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잖아요.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그 오프라인 강의를 녹화를 해서 복습을 하려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에서 느꼈던 그 속도감하고 온라인에서 느낀 속도감하고 완전 차이 나요. 어떤 게 더 느리다고 느낄까요? 온라인이 느리다고 느껴요. 왜? 오프라인에서 이미 한번 알고 왔거든요. 완벽하게 알진 못해도 오프라인에서 한번 들었던 내용을 이걸 또 듣는다고 하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프라인이 아니라 일반 온라인 수강생들은 처음에 온라인을 딱 보면 되게 빠르다라고 느껴요. 그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오프라인 분들은 여기서 수업을 한번 듣고 집중해서 들은 다음에 온라인에 가서는 한 1.25배속 놓고 들어도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온라인 수강생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대로 들으시고 이 기간 안에 한 번을 끝까지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2회 독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처음으로 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거기만 반복해서 두세 번 들어요. 이 2회 독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조금 짧게 10일에서 15일 이 정도로 단축합니다. 자, 2회 독을 듣고 나면요. 이제 전체적인 과목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카테고리는 당연히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세세한 것들 중에서 일부는 기억하고 일부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3회 독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1.25에서 1.5배, 1.5배, 뭐 2배속을 놔도 돼요. 빠르게 놓은 다음에 쭉쭉 나가는 거예요. 아는 거는 들으면서 같이 따라하고 마무리하고 모르는 것만 또 조금 더 반복하고 이러고 나면요. 강의 내용이 한 8, 90%는 대부분 이해합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성공이에요. 이건 얼마큼 하느냐? 5일에서 10일 과목당 하루 이틀에 다 끝내야 돼요. 2배속으로 듣게 되면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주말 같은 경우에 날 잡아놓고 그냥 쭉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머릿속에 뭐가 있지? 라고 하는데 나중 되면 생각 다 나요. 이렇게 해서 3회 독을 마치셔야 됩니다. 개인별 차이에 따른 회독 방법이나 회독의 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 1회 독을 어떻게 얼마나 진행할 것이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공이 뭐냐, 하고 있는 업무가 뭐고 또 연령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차이를 두면 1에서 3과목을 묶어서 1회독, 2회독까지 하시고 또 4, 5과목을 묶어서 1회독, 2회독 정주행하신 다음에 나머지 묶어서 3회독을 진행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과목별로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보 전송 일반, 통신기기, 네트워크 이 세 개는 이렇게 썰듯이 썰리지가 않아요. 여기 있던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 3 과목을 묶어서 한 번에 쭉 진행. 자, 4, 5과목은 4과목은 정보 시스템 운용이거든요. 안에 보면 리눅스도 있고 가상화, 보안, 또 설비 이런 게 많아요. 5과목은 컴퓨터 일반 그리고 정보 설비 기준, 설계 감리 이런 게 나와서 4, 5가 조금 연계성이 높아요. 그럼 최소 공부 시간을 얼마를 해야 되냐? 이 공부 시간을 잡으라고 하면 인강 들은 시간 다 포함해서 쓰거든요. 인강을 빼고입니다. 인강은 내 기본기를 갖추는 시간이고 공부는 그 기본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평일
2시간에서 3시간. 자, 토, 일요일은 4시간. 이렇게 하면 주당 한 20에서 25시간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00시간이 나오겠죠. 한 달이면 4주. 그죠? 4주 반. 5주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러고 나면 이제 필기 시험을 볼 준비가 됩니다. 자, 요 방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1회독을 하다가 온라인반 분들한테 요걸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계속 질문해요. 막히는데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걸 제가 처음에 대응을 했거든요. 22년도, 23년도에.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공부 방법을 제가 제시를 안 한 거죠.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니까 1, 2회독 끝나고 나면 3회독 보면서 굳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똑같습니다. 52년생, 53년생, 그 나이 드신 형님분들, 그분들은 몇 회독 했는지 아세요? 10회독 했어요. 10회독. 10번을 봤대요. 근데도 여기 와서 시험 보시면 막 엄살 부려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 CBT 시험 보면 막 80점씩 맞고 그랬어요. 이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젊으신 분들은요 바빠요.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대리 과장 되면 할 일도 되게 많고 업무에 막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금방 졸고 이러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돼요. 쉬엄쉬엄 천천히 연봉 주는 만큼만 조금만 하세요.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기간만큼은 조금은 힘을 빼고 아침에 출근 맨날 빨리 했다. 그냥 원래 가는 시간에 가고 아침에 한 책 2페이지 보고 출근한 다음에 일 좀 하다가 밥 먹기 전에 몰래 살짝 사이트 좀 보다가 강의 영상은 보기 힘드니 그냥 책으로 돼 있는 거 강의 자료 PDF 같은 거 살짝 열어서 보고 밥 먹으러 갔다가 와서 또 보고. 자, 이 공부 시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하루에 3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통짜발이 3시간을 만드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쪼개면 돼요. 아침에 눈 뜨고 15분, 또 출근하면서 차에서 10분,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커피 마시면서 10분, 또 일하다가 중간에 남들 담배 피러 갈 때 차 마실 때 10분, 밥 먹기 전에 15분, 밥 먹고 와서 15분, 또 오후에 잠깐 10분, 퇴근하면서 차에서 15분, 다 합치면 2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1시간, 1시간 반만 몰입하면 이걸 채운다니까요. 그리고 그 3시간하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8시 반에 회사 갑니다. 그리고 일에만 매진하고 몰두해요. 그리고 한 7시 반쯤 파김치가 되고 떡이 되어 집에 와요. 그리고 앉아서 3시간 공부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전자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공부는요. 그 흐름이 끊기면 다 까먹어요. 계속 이렇게 나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책을 쳐다봐야 돼요. 끊임없이 책을 열어보고 거기 있는 용어들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베이스가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단전시키고 그 시간만큼만 만들어서 공부한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 쇼츠나 볼까? 보는 순간 30분. 뭐 영화 하나 본다. 밥 먹으면서 드라마 본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따기 전까지. 7월 25일 전까지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밥 먹으면서 뭘 보느냐? 강의 보세요. 강의. 나름 재밌다니까요. 네, 볼만해요. 그렇게 해서 요 시간을 채워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이 시간 3시간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여기 정보통신 산업기사를 의시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과목 중에 이 불필요한 4과목은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4과목에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리눅스, 뭐 윈도우 서버 나오고 가상화, 클라우드, 또 정보보안 일반, 정보통신 설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4개 카테고리 중에서 요거 15번 리눅스만 제외하고 얘들은 겹쳐요. 네트워크, 또 컴퓨터 일반, 설비 기준 다 겹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업기사를 보신 분들도 전체 강좌에서 얘만 빼고 다 보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필기 같은 경우에 산업기사 합격률이 더 낮아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아시나요? 자, 기사를 공부하면 5과목을 다 하잖아요. 얘들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4과목에 있는 놈이 5과목에 달라붙고 얘도 달라붙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사 합격률이 더 높아요. 필기만큼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말씀드린 게 가능하다면 산업기사 기사를 같이 응시하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오전에 CPT를 보러 가면 오전 CPT는 기사, 오후 CPT는 산업기사 이렇게 보시고 또 토요일날 우리 실기시험 보잖아요. 오전에 기사, 오후에 산업기사 이렇게 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무조건 합격합니다. 산업기사가 필기 합격률은 낮지만 실기는 기사보다 조금 더 용이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일단 산업기사를 하나 따놓고 또 기사를 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둘 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예. 이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 정보 시스템 운용 4과목은 산업기사 과목이 아니지만 이 75%가 다른 과목과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눅스와 서버 설정 이 챕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과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자, 과제 수행 목표는 뭐냐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출제된 600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자. 22년도가 출제 기준이 확 뒤바뀐 해라고 말씀드렸고, 이 2년 동안 매회 100문제씩 나왔으니까 600문제가 되겠죠? 총 합치면. 근데 그 중에 겹치는 것도 꽤 많아요.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필기를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을 미리 대비하는 목적도 큽니다. 과제형 문제는 어떻게 배포되냐면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요 링크도 제가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2개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회차마다 50문제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샘플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1번 SDH 특징이 아닌 것은 근데 보기가 없어요. 필기라고 해놓고 보기가 다 하나도 없어요. 다 손으로 쓰는 겁니다. 필기는 선택하는 거 아니냐? 선택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답안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해를 통해서 한 번 더 머리에 넣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필기시험 문제죠. 37, 38, 39 고르는 거예요. 얘는 37번은 ITUT의 표준은 무엇인가 고르는 거죠. 또 얘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중에 3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데 하나는 거리가 먼 거예요. 또 얘는 구성하는 기술 구성 요소 3개는 맞는데 하나가 아닌 거예요. 고르는 거죠. 이거에 대한 문제 배포는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되죠. 이 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 중에서 원하는 표준 요걸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데이터를 위한 TCP/IP와 같은 패킷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ITUT 표준은 무엇이냐? H.323. H.323. 자, 얘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럼 거리가 먼 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거리가 가까운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 FEMS와 BEMS와 HEMS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 그러면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스마트 단말, 게이트웨이,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최근에 추세는 뭐냐면요. 필기시험에 나왔던 게 실기시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욱 중요해요. 어제 나왔던 실기시험 마지막 문제가 답안이 뭐였냐? SIP였어요.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얘는 그 표준화 단체가 IETF라는 단체에서 표준을 한 거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뭐냐? 공교롭게도 얘예요. 얘.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데이터를 TCP/IP와 같은 패킷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ITUT의 표준 H.323입니다. 얘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를 알면 얘도 같이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걸 알았으면 시험에 SIP가 기억이 안 난다. 이거라도 쓰고 나오면 공란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기시험 문제지만 답안을 다 없애고 강의를 보면서 푸시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푼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 구성 요소 보셨죠? 과목별 강의가 있고 또 기출 문제 강의가 있고 마지막으로 베이직 법령 특강이 있었잖아요. 요 가운데 있던 거 22, 23, 24, 25년 그거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풀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화면에서 제가 다 풀어드려요. 그 풀어드리는 거를 답만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과제하면 아니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 주관식인데 내가 어떻게 다 하나하나 찾아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과제 제출 방법은 카페에다가 하나씩 올리시는 거예요. 게시글 하나씩. 파일 이름은 이렇게 만드시고 이 카페에 수강생 전용 공간에 보면 과제 제출란이 있습니다. 캠스캐너 앱이라는 이게 있는데 얘는 이미지 파일을 PDF로 바꿔주는 툴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PDF로 만들어 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나이 드신 형님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네 사진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게 그겁니다. 필기 과제 1회차 제출 박땡땡 성함이 있죠.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올리고 이렇게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이게 과제를 완성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필기 수험서 활용 방안입니다. 자, 이게 26년도에 발간된 저희 책이고요. 전체 602페이지입니다. 기본 이론 들어가 있고 자, 과목별 350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500제입니다. 500제. 그래서 전체 문제를 따지면 350에 5를 곱하면 여기에다가 500문제 더하고 그리고 앞에 이론 부분이 있어요. 이론에 보면 한쪽은 이론, 한쪽은 문제죠.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문제가 또 한 몇백 문제가 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 거의 한 3,000문제 정도 돼요. 이 중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합격이에요. 자, 이건 교보문고에서 구매를 가능하시고요. 자, 머리말 여기 보시면은 뭐 자랑을 써놓은 겁니다. 14년부터 25년도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 기준에 해당하는 것, 또 적중도 높은 거를 과목별로 350개 만들어 놨고 또 23년 PBT, 24, 25년 CBT 문제들을 복원을 해서 집어넣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구매하신 분들은 베이직 과정을 뭐 최소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차례 보시면은 앞에 출제 기준 나오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내용들이 한 70페이지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만 쭉 나와 있는 게 과목별 5개 과목들이 350문제씩 나오고 23년도 기출문제 여기는 300문제죠. 이 당시 PBT니까 그리고 24년도 거 100문제 25년도 거 100문제 기출문제만 한 500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저희 오프라인 어떤 장점을 좀 써놨습니다. 23, 25년 누적 통계로 88%가 합격을 했고 만족도가 4.8이다.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오프라인 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수업 영상은 다 온라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세요. 오프라인은 영상을 주냐 안 주냐 다 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토픽 목록을 보시면 5과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PCM부터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대부분은 다 이제 강의 자료에서 다루고 있고요. 강의 자료 PDF에 없는 것들도 조금씩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페이지에 이론, 한 페이지에 문제. 그런데 이론의 양이 조금 많을 경우에 요만큼 와서 여기 이제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 형식은 어디서 따왔냐면 대한민국에 저희 책밖에 없어요. 기사책 중에 이렇게 만든 책은. 왜냐하면 이 책이 어디에 쓰이냐면 기술사 과정에 입문 과정에 쓰입니다. 기술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한 번씩 보셨나요? 기술사 시험은요 400분 시험을 봐요. 100분 첫 번째 100분은 단답형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PSK 이거에 대해서 1.5페이지를 써야 돼요. 이게 그 형식을 만든 거예요. 기술사 시험에 가게 되면 어떤 정해진 구조적인 프레임 안에 답안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기술사 답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사를 공부하시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기사 공부를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책을 다시 꺼내서 보시면 이 포맷이 앞으로 내가 공부할, 채워나갈 기사 답안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대부분 책들 어때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 소설책 읽듯이 그냥 문단 단위로 막 돼 있죠. 그게 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만들 때부터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거라 대부분 책이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제 과목별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와 해설, 문제 해설 어때요? 굉장히 짤막합니다. 길지 않아요. 예. 아마도 다른 기출문제 책이나 보시면 문제 하나 나오면 막 설명이 이만큼 나오고 막 그러죠. 예.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안에 제한된 페이지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넣기 위해서는 설명이 복잡해서는 안 돼요. 설명은 단순하게 하고 최대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하자라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굉장히 설명이 간결합니다. 또 맨 뒤에 해답이 나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짧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미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도 길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뒤에 나와 있는 이 기출문제, 보건 문제를 좀 보시면은 23년도 마지막 PPT가 있던 시절 1회차, 2회차, 4회차가 300문제가 모여 있고 해설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CPT, 25년도 CPT 다 모아놨고요. 또 26년도 거는 학원 강의, 강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다 풀어도 80분밖에 못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KCA가 문제 풀을 계속 추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출제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들한테 문제를 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은 계속 늘어나는 거고 거기서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매회 시험을 보러 가서 신규 문제들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합격자 후기는요. 카페에 보시면은 여기 시험 후기, 수강 후기, 합격 후기 쭉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이제 오프라인 분들이 많이 써주세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시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또 이 과정이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런 것도 좀 써주시면 저희도 피드백이 돼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면 좋은데 한 300개가 넘어요. 이미 많이 합격하신 분들이 써주셔서 여기 링크를 누르면 들어갈 수 있고요. 합격한 분들의 방법을 읽으면서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합격한 분들의 노하우를 얻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25년 2회 때 실기 합격하신 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93점. 실기에서 93점 받는 거는 뭐 거의 하늘 별따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냐? 오프라인 수업에 나오셔서 앞에서 하시는 그 강의 있죠. 농담까지 다 받아 적었대요. 그리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과제 하나도 안 빠지고 하고 계속 쓰는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저희가 필기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과제를 하면서 나중에 실기를 대비한다고 하잖아요. 이 시험이 결국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만 증을 얻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도 이게 다 실기에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기에서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1트, 원트에 합격하는 거. 원트에 끝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 명심보감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자격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항상 머릿속에 난 해낼 수 있다. 난 해낼 수 있다. 자, 두 번째도 난 해낼 수 있다. 자, 세 번째도 난 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머리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될까? 의심하는 순간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난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